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주택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남권과 이 도심 핵심지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점점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 그들로 인해 이 서울 외곽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부터 새로 함께 하실 분 계셔서 저희가 바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도심재정비연구소의 이동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심재정비연구소의 이동주 소장입니다. 다음 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놔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 어떠한 정책이나 규제가 발표가 되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응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 도심재정비연구소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또 오늘 처음 또 나오셨으니까요. 준비하신 자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3억으로 강남 입성한 김부장 따라하기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3억으로 입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김부장이라는 사람도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강남의 아파트는 가고 싶었지만 손에 쥐고 있는 돈은 3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부장은 전략과 방법을 달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달리한 것이냐면 완성된 아파트를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정비 사업에 주목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재개발 시장이라고 하죠. 이 재개발 시장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확인만 하신다면은 현재 갖고 있는 3억으로 얼마든지 강남 또는 혹은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곳을 얼마든지 입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완성된 아파트만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완성될 아파트를 가는 경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기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재미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재밌네요. 김부장 따라하기입니다. 요즘 최근에 김부장 굉장히 핫한 드라마였잖아요. 거기서 정말 무쇠 같은 역할로 나오는데 내 집 마련을 향해서 무쇠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장소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고지해드릴 때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저희가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나눠주셨잖아요. 재개발이 요즘 워낙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청약을 받아놓고도 한참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에서 또 입지만큼 이제 중요한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청약 통장이 없이 서울의 알짜배기 입지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이라는 곳을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은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틀이 뭐냐면 굉장히 이 틀을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느냐,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재개발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시장에 접근을 할 때는 특히나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들보다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죠. 이러한 지역들을 접근하실 때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 산정에 대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요, 재개발의 사업 유형, 즉 사업 방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요즘 재개발,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그냥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썼는데 요즘 많은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신속 통합 기획, 가로주택 사업, 또 모아주택 사업,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이 용어들은 바로 다 사업 방식을 이야기하고 이 사업 방식을 우리가 사업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로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지역 투자 시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 산정 기준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쉽게 생각하면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딱 날짜를 놓고 이 앞에까지는 내가 조합원 자격, 즉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내가 해당 지역에 물건을 매입을 했다라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청산이라는 걸 당합니다. 즉 현금 청산은 뭐냐면 아파트를 못 받고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건데, 돈을 주는데 물론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공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곳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 자칫 잘못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프리미엄을 내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게 필요해?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수익은 낮아지는 거고, 사실상 내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개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증가되는 걸 막고, 또 조합원이 증가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로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예의주시를 하시면 돼요. 가장 하나는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에 땅이 있으면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는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인이 한 명이니까 조합원이 한 명인데, 이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면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19가구도 있거든요. 갑자기 조합원이 한 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는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되겠고, 가장 빈번하게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사례인데, 그 권리산정 기준이 딱 정해졌어요.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 날짜 이후에 빈 땅에다 신축을 합니다. 당연히 신축을 할 때는 다세대로 신축을 하겠죠. 그럼 다세대로 신축을 하면 분양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 분양. 또 마찬가지 철거, 기존에 있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철거를 하고 다세대 주택을 마찬가지로 또 신축을 하죠. 그럼 또 분양을 하겠죠.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분양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세대를 분양을 한다라는 거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당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언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저 4가지 행위가 발생을 했을 걸 내가 매입을 했거나 확보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합원 자격은 줄 수는 있어요. 조합원 자격은 줄 수는 있는데 조합원 자격과 여러분 입주권은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입주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서 사업의 유형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민간 도심 복합이에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고 우리 신속통합 기획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모아타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속통합 기획 먼저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 신속통합 기획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재개발이에요. 그 재개발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3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가장 최근에 나온 사업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4년에 제정이 돼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아직 본격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냐면 이러한 법들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조례가 있어야 돼요. 자치단체 조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완성이 되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운영 규정까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 운영 규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상 이 세 가지의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인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1순위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때 권리사정 기준일을 조심하셔야 된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신속통합 기획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2003년부터 재개발은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재개발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구도심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킨 거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계획이라는 건데요. 이 기본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사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고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여러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모아타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거는 2017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18년부터 시행이 된 법이죠. 가로주택 사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사업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단지를 주민이 주도를 해서 재개발을 하세요. 이건데 이거를 2개 블록 이상을 묶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이 모아타운도 재개발 방식으로 하나 들어오면서 사실은 시작은 소규모로 했지만 이게 여러 구역이 뭉치다 보면 사실 신속통합이나 도심복합 개발 사업 못지않게 구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세대수가 굉장히 커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건 이 세 가지의 유형이 가장 큰 세 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권리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판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이 사업의 방식을 조금 한눈에 조금 볼 수 있도록 텍스트가 좀 여러분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요한 요소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왜 제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주로 지금 역세권이에요.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 등에서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법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용적률이 4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 같이 기존 재개발 용적률이 뭐 300%다 300 인센티브를 받아서 300% 이상을 받겠다 이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는 도심개발 혁신지구라는 것에 지정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중요 사항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신속통합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고요. 따라서 기존의 방식을 유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조그만 구역들을 모아서 하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이 모아타운을 하는 주로 중심지는 저층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층 주거지에서 어떠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이면은 모아타운이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약간의 광역적 범위를 갖고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속통합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을 대해서 도심 복합 개발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별도의 법률에 그 28조의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보시게 되면 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은 간단합니다. 그냥 지정됐다. 뭘로?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로 지정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당연히 이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거예요라는 이야기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투기 세력이 그 지역에 유입을 하겠죠.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되면 이 따로 정하는 날을 정해지지 않으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분 쪼개기라는 걸 막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조합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를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하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이들이 만약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여기를 계획했을 때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그 지역을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저 권리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는 바람에 갑자기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면은 실제 구역 지정을 해놓고 막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조합원 수가 오히려 오버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심복합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28조에서 권리산정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저 따로 정하는 날 도대체 그 따로 정하는 날에 구체적 지침이 혹시 있어? 이런 것도 살펴봐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이 지역에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 소문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곳에 정비업체가 온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지자체가 모르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라면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침을 잘 살펴보면 이 지역이 실제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이 되면 어떠한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쯤으로 지정될 수 있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정 가능 범위는 이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부터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 지정 고시 전까지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저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따로 지정하는 날이 명확해야 돼요. 투기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따로 정하는 날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적용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지정 고시일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지정 고시일인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서울은 또 구도 자치제잖아요. 자치구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날을 특정을 하는데 그 특정 날 중에 대표적인 날짜가 후보지 발표일 또는 후보지 공고일이 될 지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 이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번 추진해 볼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이르게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후보지 발표일, 공고일이 기준이 되겠구나.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번 예상은 해봐야겠죠.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세모와 동그라미와 X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정보는요. 가능하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종 지침들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 구체적 가장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 즉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에 가장 확실하게 예상되는 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시장이 지정하는 날인데 언제적이다? 선제적으로 공고하는 특정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지 공고일 또는 발표일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세모예요. 가장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 입안 제한한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주민 등이 입안 제한을 신청한 접수일이 권리산정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세모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의 해당 구역의 지역의 현황과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민이 직접 자치구에 제안을 해요. 그럼 일단 시작이 됩니다. 도시복합개발 사업은. 그런데 만약에 저 주민 신청 접수한 날을 자동으로 만약에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역이 작지는 않아요. 결코 작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지역은 특히나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매매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 상업 지역이 많이 쇠퇴하고 있죠. 1급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급이라는 상업 지역조차도 공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상가, 특히나 낮은 상가 건물들은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어떤 주거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사태들 곳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무턱대고 접수일을 그냥 무턱대고 권리상정 기준을 정한다면은 정말 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내 지역에 의외로 도심 저런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러한 분들도 당연히 내가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다가 나 월세 수입 받을래, 역세권이기 때문에 월세 수입 받을래 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심의와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접수일이 무조건 권리상정 기준일이다. 이러한 확신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입안 제한일 이전, 그러니까 주민 등이 우리 여기 도심복합개발 사업 할 거예요 라고 입안 제안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제안을 이전에 무턱대고 정한다? 그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히 재산권 침해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안일이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제안을 하는데 오늘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나중에 어제 또는 뭐 일주일 전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개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재개발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서 권리상정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아요. 구역 지정일 또는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따로 정하는 날인데 그 따로 정하는 날, 이 따로 정하는 날이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예측을 해봐야겠죠. 자, 원칙은 구청장 추천일이에요. 구청장이 시에 이곳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추천을 하는 일인데 사실 이 추천일보다 앞서서도 권리상정 기준일이 지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마 신속통합기획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지연이 됐던 그런 재개발 사업을 가능하면 12년 이내로 줄여서 입주까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입한 게 신속통합기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이 신속통합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부여한 동의서가 번호가 부여된 동의서에다가 이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난 이 사업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가 번호가 부여가 되고 진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후보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원칙은 추천이지만 아마 후보지 신청일까지도 당겨질 수 있다. 신청일로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가 20년 1차 후보지를 발표했던 그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원칙은 추천이라고 했어요. 추천인데 26년 2월 3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추천을 하고 선정위를 개최를 했어요. 이때 개최를 했는데 권리상정 기준을 언제로 됐냐면 1월 26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를 보더라도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내가 구청장이 그 지역의 후보지 추천일이나 또는 추천일보다 살짝 또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아타운입니다. 가장 작은 규모로 출발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빈집법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보면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 설립인가 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 조례에서도 신고한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또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딱 통합해서 놓고 보면 공통적인 단어예요. 권리상정 기준에 대해서 공통적인 단어가 고시가 있은 날, 또 따로 정하는 날. 다만 모아타운에 있어서는 주민합의체 구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주민합의체 구성일이 거의 대부분 모아타운의 권리상정 기준일로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다세대를 신축해서 분양하는 행위가 이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뭘 확인하면 될까요? 우리가 신축 빌라의 준공일이 언제냐, 준공이 언제쯤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본다라면 내 권리산정 기준일 놓고 내가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준공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준공 예정일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시점, 왜냐하면 매매 계약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겠고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소급 지정, 일정, 그 소급 지정이라고 해서 뭐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소급 지정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물건을 매입했을 때, 매수했을 때, 사러 갔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죠. 그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수 체크리스트를 5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앞서 사업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도심복합개발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은요. 준공이 나면 돼요. 준공이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준공이 나면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착공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차이가 조금 나죠. 착공과 준공 시점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사업의 유형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준일 고시 여부, 기준일이 고시가 됐는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은 어디다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하냐면 구청에 확인하시면 돼요. 뭐 여기저기 다른 데 다 확인하실 필요가 없이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구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직접 도시계획과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요즘은요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따라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준공과 권리산정 기준일의 선후 관계, 과연 준공이 제일 안전한 거는 준공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선후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자, 또 예측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권리산정 기준이 이미 확정된 곳을 갔어요. 확정된 곳을 갔는데 등기 시점이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이후에 만약에 이게 준공이나 등기가 돼 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조합은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가장 앞서 말씀드린 것 구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조합이 있으면은 조합에다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서도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말씀드린 이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고 정확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일이 되는 걸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일반 분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이제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비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3대 정비 사업 유형들 비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개발을 매수하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 관련 또는 재테크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깊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 기억나시죠? 김 부장 따라 하기입니다. 김 부장 따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합정역 인근이라고 하니까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강의하는 동안 전화 주신 분들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삼산동이라고 예, 전세로 살고 있고요. 네, 집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전세금이 있고 또 이제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부천에 은하마을이라고 지금 재건축 뭐 선도지구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47평을 실거주용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또 아니면 그냥 전세로 지금처럼 살고 예, 그래서 저쪽에 그 송파 쪽에
재개발하는데 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남편 직장이 또 이게 서초동 쪽이라 아, 예. 예, 그래서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굉장히 고민되실 만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네. 고민이시고 일단 지역이 조금 재개발 포함까지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먼저 재건축, 부천에 있는 재건축을 매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송파구에 재개발을 매수하실 건지 이 부분이 고민인데 뭐가 더 나을지 여유 자금 3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한번 네.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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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재 지금 거주는 부천에서 하고 계시고, 아니요. 지금 제가 인천 삼산동이라고 인천에서? 부천 옆에 있어요. 네. 와, 근데 인천에서 남편분 반포까지 출퇴근하시려면 진짜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7호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 그래서 그러네요. 7호선이 있네요. 네. 그거 네. 타고 다니는데 좀 멀죠.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전세 거주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신 데가 은하마을 보셨고, 예. 근데 여기를 사는 게 나은지 지금 질문 자체는 아니면 네. 반포나 뭐 강남 쪽에 뭐 송파 쪽 이쪽에 재개발 사는 게 나은지 이것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네. 제 이번 주 저 세미나 주제처럼 완성된 것을 살 것이냐, 아니 미래에 지금 완성될 아파트를 살 것이냐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신랑이 그 네. 반포 고속터미널 근처거든요, 직장이. 아, 그래요. 근데 그쪽은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싸죠. 예, 근데 은하마을이 또 이게 네. 재건축하거든요. 무슨 네, 맞아요. 성북이고, 예, 뭐 이래가지고 거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제가 네. 이 인천 노후계획 특별도시 그 용역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요. 네. 그때 이제 이 부천의 그 중동 상동에 이 지역을 어떻게 재건축해야 되나 이것도 같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네. 그때 거론된 곳 중에 한 곳이 여기가 이제 선도지구 지정하자 해서 이게 지정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지역에서 재건축을 한다라면 가장 빨리 될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매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의견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요. 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항상 이게 들죠. 매입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투입이 돼요. 그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죠. 그 부동산에.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럼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완성품들이 나와요. 1번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은하마을을 선택했을 때, 강남의 재개발을 선택했을 때, 이때 누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은하마을을 재건축했을 때, 은하마을 재건축했을 때 물론 여기 추가 분담금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 같은 평형으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는다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 현재 용적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들겠죠. 나중에 입주할 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렇죠. 이 두 개를 합해서 미래의 새 아파트가 은하 아파트가 됐는데 얘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시세, 그 가격이죠. 이제 새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강남의 재개발이 물론 여기도 추가 부담이 좀 많이 들겠죠. 여기는 많이 들까요? 네, 좀 많이 들겠지만 그때 얘가 새 아파트가 돼서 입주했을 때 가격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훨씬 높을까요? 송파가 훨씬 높. 훨씬 높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거냐면 네. 여기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조합원이 되는 이유는 이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은 언제 납부하냐면 아파트 입주할 때 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만약에 똑같은 3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뭐 5억이라는 돈을 3억이라는 돈을 7억이라는 돈을 똑같은 지역에 딱 놓고 다른 지역에 놓고 봤을 때 사실 나중에까지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 똑같지만은 이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없이 추가되는 비용 없이 한 번만 비용을 투입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같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에 내가 돈을 넣어놓는 게 나의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월등한 효율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한마디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네. 이 효율성을 따질 때 가장 네. 좋은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는요. 시간, 앞서 말씀드린 시간 플러스 비용이에요. 네. 어디든지 투자에 똑같은 시간 플러스 비용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미래 가치가 월등하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인천이나 이런 뭐 중동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지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주거지수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주거비가 낮은 주거비로 네. 인프라 이미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 학군들도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아요. 네. 좋은데 미래 가치가 높은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2000년도, 네. 그다음에 2010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이때 네.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인천 부천의 아파트 가격과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아, 격차가 어땠을까요? 2000년도의 격차, 비교할 수 없죠. 2010년도의 격차, 2020년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만 봤기 때문에 서울을 자꾸 놓쳤냐면 서울에 완성된 아파트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 아파트와 서울의 아파트를 자꾸 비교하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비교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거비가 낮은 곳은 사실 서울보다 임대료도 낮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데는 임대로 거주하셔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임대로 거주하시는 것처럼. 네. 그럼 그 나머지 여윳돈은 그걸 합해서 이곳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나중에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하신 네. 것처럼 아마 재개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단지 이게 맞아 안 맞아? 이 방향성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맞게 생각 잘하신 거니까요. 네. 그런 그 강남 쪽 네. 재개발 지역에 소액 투자할 수 네. 있으면 3억, 4억, 5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면 네.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다 해요? 어디다 해야 되냐고요?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좀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상담을. 아,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우리 세미나 네. 오시거나 네. 따로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따로 상담 전화 네. 한번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에 만약 인원이 안 차면 들으시면 되고 네, 네. 인원이 많이 찼으면 별도 네.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고민하시는 곳 중에서는 송파 재개발 말씀을 주셨지만 송파뿐만 아니라 강남 전반적인 재개발 진행되는 곳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 어떤 궁금증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송파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송파예요. 네네. 네. 거기는 이제 전세를 주고 아이들 때문에 반포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지 전망도 함께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듣고 계시죠? 네, 들립니다. 네, 네. 네. 자, 송파에 헬리오시티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거주는 지금 반포에 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거예요? 네. 반포에서 지금 아이들 학교 때문에 반포에 계신 거면은 사실 헬리오시티로 다시 돌아갈 일이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네, 아이들 학교 때문에는 네. 반포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가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격적인 문제. 네네. 전체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지금 네네 시티에는 33평에 살고 있는데 33평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 반포에서는 24평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차이가 충분히 나죠. 네. 여기는 24평. 그럼 문제는 이 헬리오시티는 언제부터 오래 보유하셨어요? 저는 지금 조합원으로 해가지고서는 조합원이셨어요? 네네. 조합원이셨으면 원래 그 가락시장 아파트부터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거주도 꽤 오래 하셨겠네요. 한 4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4년 정도요? 네네. 그러면 저는요. 네. 다음 주에 아마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네. 주에 세제 개편안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세제 개편안의 핵심 축은 뭐냐면 네. 실거주하지 않으면
네. 실거주하지 않으면 네. 불이익 줄게요. 이거예요. 가장 큰 핵심이. 네. 그럼 뭐냐면 결국은 그럼 뭐냐면 내가 지금 4년 동안 실거주했지만 나머지 실거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네. 헬리오시티가 워낙 지금 고가의 아파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가의 아파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약간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을 지금 현재 10년 보유하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거주까지 했을 때 80% 공제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더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불이익이 오면은 나한테는 유리한 게 아니라 더 불리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저는 지금 시점에 더 불이익이 오기 전에 내가 여기 입주할 게 아니니까 이건 네. 처분하고 갈아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사실은 근데 헬리오시티를 그냥 다 여기 거주해도 돼요? 더 팔아야 돼? 이 질문만 나왔으면 네. 그냥 거주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답을 드렸을 텐데. 왜냐면 이 주변 지역에 막 재건축들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입주 8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네. 준신축에 해당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어요. 상승 여력이 있는데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는 고가의 아파트를 내가 보유할수록 앞으로는 손실이다. 네. 이게 지금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거를 지금 그래도 장특공제에 비거주한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4년 정도 거주했으면 어느 정도 장특공제 특별하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네.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고 오히려 네. 지금 계신 반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아, 네. 반포는 지금 실거주잖아요. 네. 실거주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반포를 가시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같은 평행 못 가셨잖아요. 네. 같은 평행을 가려고 돈이 많이 들어. 그럴 때는 방법을 구사하시는 거지. 반포에는 그러면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전세로 거주하고 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처분을 하시고 네. 지금 현재 모든 규제는 뭐를 향해 있어요? 부동산의 모든 규제는 지금 아파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 네네. 이거는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똑같을 거예요. 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왜 내가 규제 대상인 아파트를 계속해서 갖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잠깐 비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비껴나갈 수 있을 때 내가 돈을 갖고 비껴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죠. 내가 이거를 처분하면 여기서 여윳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지역에 반포 지역에 24평이 아니라 뭐 30평대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매입을 하자니 추가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매입은 못하지만 임대로 거주해. 대신에 매입하지 못한 내가 이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서울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 미래의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돈을 가장 확실하고 현명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아, 꼭 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만 갈아타지 마라. 과한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따로 빼버리고, 네. 거주용이라는 말은 임대로 거주할 수도 있고 매입으로도 거주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빼버리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잉여 자금을 갖고 내가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해놓는다라면 현재 헬리오시티를 보유하고 하면 할수록 받는 불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서초동의 그 재개발 예정 지역, 서초나 방포에 또 강남 지역에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곳들, 이 송파 쪽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투자해 놓으시면은 이 송파 헬리오시티를 처분하고 내가 아쉬운 거 아니야? 이 아쉬움을 충분히 달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네,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이거 서두르셔야 돼요. 이 세법 개정안 나가서 또 제약이 더 세지기 전에.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 현금으로 2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수도권의 소형 오피스텔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파트나 재개발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되어가지고요. 네, 재테크 방향이 좀 다르게 고민하신다, 그쵸? 네, 맞아요. 네, 어디가 더 나을지 저희가 그럼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로 2억이요? 네, 2억 정도 있어요. 2억 정도로 뭐 오피스텔이 아까 오피스텔? 네, 맞아요. 지금 네. 자, 오피스텔은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수익형으로 이건 수익형 상품이에요. 네. 즉 내가 월세를 받기에는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월세 받아서 그럼 뭐 하실지 목적이 분명하세요? 아, 네. 이게 제가 2억밖에 없어가지고 네. 지금 생애 최초 대출 받아봤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자본금을 조금 더 모으고 한 3, 4년 후에 예. 아파트 구입하면 어떨지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오피스텔 사면은 또 주택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었어요. 지금 2억 내가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네. 오피스텔 사서 월세 모아서 돈을 합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지금 현금 지금 직장 다니세요? 네,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럼 뭐 현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네요. 네. 그럼 저는 이거 반대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거 월세 뭐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해보자고 2억 갖고 샀더니 내가 월세 70만 원 받아요. 네. 그럼 1년에 이거 돈 얼마예요? 모으면? 이거 800 얼마인가요? 800, 네. 그 20, 정도. 840만 원이네요. 1년에. 그죠? 네. 월세 840만 원 1년에 모아서 그럼 이거 모아서 2억에 합해갖고 서울에 아파트 사려면 이거 10년 네. 모아도 못 사요. 아,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네. 당장 월세 필요한 건데 이 목적의 월세로 운영하겠다는 내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 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방법을 네. 몰라서. 자, 네, 우리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에 서울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 요즘 재개발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 재개발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곳들에 전세 보증금 플러스 내 보유 현금으로 하면은요. 네. 한 방 6억짜리 주택도 구입해요. 아, 6억도요? 네, 한 5, 6억짜리 주택 구입해요. 아, 네. 대신에 아파트는 아니에요. 왜? 아파트는 아닌 걸 사야지 그래야 재개발이 되니까. 아,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역세권이 서울인 거예요? 당연히 서울에 사야죠. 아, 서울. 왜냐하면 아, 오늘 상담하신 분들 맥락이 같지만 서울의 네. 아파트값, 서울의 주택 가격이 사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줘야 경기도도 주택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네. 경기도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서울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르고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똑같은 재개발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 그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 시장은요 앞으로 최소한 3, 4년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거예요. 아. 그럼 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자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재개발 얘기 나오는 곳들이 있죠. 네. 이런 데 들어가셔도요. 네. 몇 억의 수익 보는 건 금방이에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거 1년 네. 모으면 840만 원이죠. 네.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하면은요. 1년에 1억씩 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세한 방법 알고 싶으시면 네, 네. 세미나 신청하시거나 저희 방문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요, 이 자리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리죠? 네.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합정역 8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서목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지? 어떻게 들어가지? 이러한 고민. 또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의 강남은 어디지? 많이 찾으시죠? 제2의 강남이 될 곳. 또는 용산도 핫하죠, 요즘. 용산이 될 곳. 해당 지역이 직접 못 들어가면 그렇게 될 곳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재개발 투자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내가 결과물 꼭 안 봐도 됩니다. 중간에 얻게 되는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